나의 어머니 백신혜. 어느 청년회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회원끼리 소인극을 하게 되었는데 문예부를 책임지던 내가 어쩌다 보니 그 연극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시골인 만큼 연극에 여자가 출연하면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 생각한 청년회 간부들이 여자인 내가 연극을 맡으면 여자 배우들을 섭외하기 쉬울 거라며 억지로 떠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란 바로 출연할 여배우를 꿰어들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 틀에 머리를 한 사람이 4-5에 불과한 시골에서는 아무리 끌어들이려 해도 남자들과 같이 연극하기가 죽기보다 더 부끄럽다는 둥, 자신은 상관이 없지만 부모님이 야단이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둥, 온갖 이유를 대는 사람들 뿐이라 결국 여자는 아무도 출연하지 않고 남자들끼리만 연극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어느 학교 빈 교실을 빌려 연습을 했다. 연습을 시키며 나는 동네가 완고한 시골인 만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래저래 보수적인 시골이다 보니 요즘 여자들처럼 행동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 다른 위원들과 여러 번 논의하기도 했으나 내가 없으면 연극을 할 수가 없다는 위원들의 간청 때문에 계속 주저하면서도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이 바로 공연 이틀 전이었다. 우리는 학교 사무실 시계가 11시를 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연습을 마쳤다. 딸 자식은 을에 시집갈 때까지 친정에서 먹여주는 게 예전부터 이어지던 관습이라면 나도 아직은 시집을 안 간 엄마의 한낱 딸이니 지금처럼 놀고 먹어도 상관없긴 할 테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놀고 먹게 된 것이 순전히 내 뜻은 아니었다. 오빠가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보통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내가 여자 청년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갑작스레 권고사직을 당한 뒤 그대로 할 일이 없으니 영락없이 놀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식구가 적어 얼마 안 되는 집안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엄마 말대로 빈둥빈둥 먹고 놀아댔다. 어떤 때는 회관에도 나가고 또 어떤 때는 가까운 곳을 다니며 여성단체를 조직하려 애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종일 또는 밤새도록 책상 앞에서 책과 씨름하기도 했다.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했지만 나대로는 몹시 바빴다. 아까운 재주를 놀리기만 하면 어쩌니? 그러나 엄마는 종종 벌이가 없는 걸 한탄하셨다. 돈을 벌지 않으면 아까운 재주가 쓸데없다는 것이 우리 엄마의 생각이었다. 그러면 나는 딴청을 부렸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이 남의 일이나 돕고 다니면서 바쁘기는 뭐가 바빠? 내가 밤낮 남의 일만 하고 다니는지 아니면 내 할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둘째치더라도 내 행동거지만 보면 엄마가 언제나 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어디에서 여자 무슨 회를 발족하려 하니 와서 도와줘 하니 거절할 수가 없고 거기다
A가 자기네 집이 조용하다고 하니 거기도 가서 전에 하려 했던 얘기를 해줘야겠고, 또 어떤 회도 오늘 모이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뿐인가 친구가 보내준 책도 몇 권 읽어야 하고, 여러 곳에서 온 편지도 꼭 답장을 써줘야겠고, 이 모든 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 어찌 바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남의 눈에는 한 푼 수입이 없으니 날마다 놀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우리 엄마에게는. 2.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혼자만 바쁘고 남에게는 아까운 재주를 썩히며 먹고 놀다 보니 점점 눈치가 보였다. 17살 때부터 교원으로 일하면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이라도 받아 꼭꼭 엄마 살림에 보태드릴 때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했었고, 가끔은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참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척척 다 해주신 적도 있었다. 한마디로 엄마는 어떻게든지 내게 맞춰주려 애써 오셨다. 그러나 이제는 의뢰 해야 할 말도 하기가 죄송스럽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하기가 힘들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어디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 미안해졌다. 병원, 약값 모두 돈 때문이었다. 고봉밥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대여섯이나 되면서 1년 내내 돈을 벌려는 인간은 하나도 없구나. 때때로 엄마가 좋지 못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때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함이 북받쳤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시면 어떤 때는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고, 엄마는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가 봐. 아직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그러나 이 생각도 감옥에 있는 오빠를 위해 돈을 꾸고 사식을 넣으며 바득바득 애를 쓰는 엄마를 떠올리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하나, 엄마가 아직 주무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어디서 월급처럼 돈이 꼬박꼬박 나오는 데가 있었으면 하는 엉터리 공상을 하며 돌아왔다. 옳지, 됐다. 가라앉지 않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조심히 대문을 밀자 의외로 대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나는 살며시 대문 안에 들어서서 도둑놈처럼 안방의 낌새를 살폈다. 안방에는 등잔불이 어슴풀에 밝혀져 있었다. 엄마가 벌써 주무시는구나. 나는 안심이 되어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가만히 대문을 잠그고 들어섰다. 그러자 안방 창문에 엄마의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흐르는 구름처럼 어른거리더니 재떨이에 담뱃대를 3개 때리는 소리와 함께 긴 한숨이 들려왔다. 아이고, 예, 글쎄 지금이 몇 시냐. 그 말은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앓는 소리에 가까웠다. 아이고, 엄마가 안 주무셨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자마자 나도 떨리는 한숨이
길게 나왔다. 엄마는 아직 이불도 펴지 않고 미닫이창 앞에 쪼그려 앉아 지금껏 애꿎은 담배만 피우며 나를 기다리신 모양이었다. 가뜩이나 무겁던 마음이 뜨끔했다. 이런 경우는 선생님을 그만둔 뒤로 수없이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그대로 들어가 모른 척 누워 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북받치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엉엉 울지도 못할 노릇이었다. 나는 문턱에 걸치고 있던 상반신을 방 안에 들여놓으며 엄마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하하 웃었다. 그러나 곧 울고 싶을 만큼 괴로워졌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침울했기 때문이다. 이런,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벌써 10시가 다 됐는데.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엄마의 화를 조금이라도 덜고자 일부러 10시라고 했다. 그러자 물끄러미 등잔만 쳐다보던 엄마의 거칠어진 얼굴 속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10시? 엄마의 되물음에 나는 또 가슴이 철렁했다. 10시? 10시가 뭐냐? 10시? 10시라니. 11시 넘은 지가 언젠데 벌써 닭이 울 때가 다 됐다. 엄마는 나직하게 목을 빼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핀잔을 주었다. 나는 순간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더니 그 피가 일제히 머리를 향해 솟구치는 듯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미쳤니? 지금까지 어디를 쏘다니다 오냔 말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애달픔과 노여움이 한데 엉켜 처참히 떨려왔다. 3. 어리광으로 엄마의 화를 풀려고 하하 웃었던 나는 그 말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책상에다 머리를 내던지며 주저앉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남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갔다 오냔 말이다. 네가 지금 몇 살이니? 응?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가기는 어딜 가요? 연극 연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갔었어요. 내 대답에 엄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벌린 그대로 얼굴이 틀어졌다. 연극하는 데라니. 아이고, 얘 좀 보게. 거기가 글쎄 네가 갈 데냐? 아무리 상놈의 자식이라도 계집애가 그런 데 가는 걸 본 적이 있니? 거기 모여 북적거린 놈들은 모두 제 부모도 몰라보고 사회니 지랄이니 하며 돌아다니는 천하의 상놈들 뿐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낱말해서 뭐해요. 저도 다 아니까 그만 주무세요. 나는 덮어놓고 엄마를 재우려 했다. 어찌됐든 엄마와는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 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 해도 결국에는 엄마의 화만 더할 뿐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따금 엄마가 심심하니 이야기나 좀 해달라고 하시면 옛 이야기 끝에 성인도 시속을 따르란 말이 있어요 하며 이야기를 빙 돌려 내 입장과 행동을 변명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엄마를 깨우치게 하려 애를 쓰곤 했다. 그러면 엄마도 그때만큼은 내게 감명이라도 받은 듯 너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것을 다 아니? 몹시 감탄하시며 기특하고 귀엽다는 얼굴로 바라보셨고 나도 엄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숨쉬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완고하디 완고한 옛 도덕과 인습에 푹 절여진 엄마는 내가 한 말들을 금세 씻은 듯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주관을 강요하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는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라도 엄마를 재우기 위해 힘겹게 책상에서 머리를 들었다. 아이, 엄마, 그만 주무세요. 정 그렇게 제가 잘못했으면 내일 이야기해요. 그만 주무세요. 예?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획 돌아앉아 자꾸 담배만 피우셨다. 입술은 여전히 화가 나 떨리고 있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야단 좀 그만 치세요. 이제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 되지. 아휴, 주무세요. 차라리 나를 남자로 낳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있을 일도 없었잖아요. 억지 어리광을 부리면서 내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얼른 닦아 숨기려 했지만 문득 차디찬 널빤지 위에서 하염없이 떨고 있을 오빠의 슬픈 모습이 덩달아 떠오르는 바람에 솟아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참 웃겨 죽을 뻔했어요. 이주사댁 아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데 어찌나 여자 흉내를 잘 내는지 웃느라 배가 다 아팠다니까요. 모레부터는 돈을 받고 정식으로 공연해요. 그때는 저녁마다 엄마한테 공연 보여드릴게요. 참 잘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엄마는 화를 푸시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화가 쌓여가는 듯 했다. 4. 나는 엄마의 무릎에다 손을 올렸다. 왜 자꾸 이래? 나야, 잘 때 되면 어련히 잘라고. 보기 싫다. 썩 들어가. 여자애가 못하러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난리냐. 이렇게 창피할 때가 또 어디 있어. 엄마가 끝까지 늦게 온 나를 의심하고 제멋대로 기막힌 상상을 해가며 내가 더러운 여자인 듯이 말했다. 나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지만 엄마, 자자니까요. 하며 떨친 손을 다시 엄마의 무릎 위에다 올렸다. 내 팔자가 사나우려니 세상에 둘도 없다는 칭찬을 비오듯 듣던 자식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내 팔자도. 네 앞에서 좋은 말을 하니 진짜로 그러는 줄 알지? 뒤에서는 다 욕해. 네 오빠도 그렇게 열렬히 쫓아다니고 어쩌고 하더니 한번 잡혀가니 끝이더구나. 너도 그렇게 부추기다가 네 오빠처럼 감옥에나 보내지 별다를 줄 아니? 나는 도로 책상에 엎드리고 말았다. 자신의 편안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에 젖은 엄마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키운 오누이 때문에 받으실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욱신거리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가 뭘 알겠어. 그냥 꾸중이나 실컷 들어드리자 하는 가엾은 생각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납을 녹여붓듯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얘야, 밥 안 먹을래? 엄마의 화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다가도 또 풀릴 때에는 참으로 쉽게 풀렸다. 마음이 약하신 엄마는 온갖 짜증과 괴로움에 속이 상하시다가도 문득 그 분풀이를 하는 곳이 얼토당토 아는 곳임을 깨달으면 그 화가 곧 눈물로 변해 사라지곤 했다. 엄마는 언제나 밤참은 꼭꼭 잡수신다. 아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잡숫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새삼스레 놀라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았다. 안 먹을래요. 연극 연습을 할 때에는 조금 배가 고프기도 했으나 지금은 목덜미까지 뭔가 꽉 들어찬 것 같았다.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어? 엄마는 조금 불쾌해진 듯한 목소리로 다시 권하셨다. 잇따라 숟가락이 노쇠 그릇에 시끄럽게 마주치는 소리가 났다. 얘야, 밥 먹어라. 네 오빠가 힘들게 떨고 있을 걸 생각하면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먹으련다. 개 나오는 걸 보고 죽어야지. 엄마는 목맨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건네셨다. 그 말씀에 나는 지금까지 참았던 울음이 와락 치솟아 온몸이 떨렸다. 다시 담배를 재우기 시작하시던 엄마는 이윽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린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권하셨다. 배고프지? 좀 먹으렴. 마음이 뭉클해져 가슴이 또 찌르르 했다. 나 때문에 썩어가는 속을 오빠를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오빠를 생각하며 장이 애끓으면서도 곁에 앉은 내가 조금이나마 편해지도록 배려하려는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잘 안다. 숨 쉴 때마다 그 괴로움을 느낀다.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한 숟갈이라도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을 만큼 마음이 서글펐다. 밥 먹기 싫거든. 이거라도 좀 먹어라. 천천히 마루로 나가신 엄마는 잠깐 있다가 손에 식혜 한 그릇을 떠가지고 들어오시더니 내 옆에 갖다 놓으셨다. 나는 가슴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가엾은 엄마, 가엾은 딸. 담배 한 대를 또 피우고 난 엄마는 허리를 재며 자리에 누우셨다. 내가 이 식혜를 먹지 않으면 엄마 속이 얼마나 아플까. 오빠 생각에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혹시라도 내가 신경 쓰여 제대로 먹지 못할까 일부러 많이 먹는 척 하시는 가엾은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는 한 입에 식혜를 죄다 마셔버리고 크게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온몸이 물로 가득 찬 듯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 석유가 다를까 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때마침 이웃집 시계가 1시를 땡 쳤다. 엄마는 후 한숨을 쉬셨다. 엄마, 가엾은 우리 엄마. 내가 엄마 속도 모르고 야속한 엄마로만 여기는 줄 알고 저렇게 괴로워하시나. 엄마, 나는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을 잠시라도 볼 수 있다면 당장 이 몸 바쳐 김씨한테 시집이라도 가고 싶을 만큼 미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마음이 편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몰래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내 아무개. 그도 나처럼 눈물 나는 불행과 저주를 타고난 가난한 신세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엄마를 편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김씨한테는 절대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내일 밤 연극에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가엾은 우리 엄마.